약 쳤는데 왜 썩습니까? 이 사과 하나 그냥 두면 탄저 퍼집니다. 농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저병은 좋은 약을 골랐다고 방제가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병든 과실을 전염원으로 남겨두지 않고 약액이 수관 안쪽 과실까지 실제로 도달해야 방제가 제대로 됩니다. 여기에 홍로처럼 수확이 가까운 사과는 수확 전 안전 사용 기간까지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슨 약을 칠 것인가 보다 SS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8월 20일 집중호우 뒤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의 탄저병 확산 위험이 커졌다고 긴급하게 알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병든 과실에서 만들어진 포자가 빗물과 함께 튀면서 주변 사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높은 온도가 이어지면 이미 감염된 과실에서 증상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친 날이 탄저병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미 들어간 감염을 더 주의해서 볼 때입니다. 일본 아오모리의 사과 방제 자료를 보면 탄저병 발생과를 그대로 두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병든 과실을 남겨두면 그곳에서 다시 포자가 만들어져 주변 과실로 2차 전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과를 발견하면 따낸 뒤 나무 밑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과원에서 제거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도 이번 큰 비 뒤 홍로 등 수확을 앞둔 사과에서는 병든 과실과 병든 낙과를 즉시 제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자료를 보면 우리 농가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오모리는 여름철 성목 사과원에서 10아르당 500리터, 나가노는 여러 여름 방제 시기에 SS 600리터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 숫자를 우리나라 과원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반드시 등농약제의 사용 방법과 과원 구조를 먼저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주산지가 가지와 잎이 가장 무성한 여름에 양량을 줄여 살포 공백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농가에서는 흔히 SS를 몇 단으로 다니느냐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주행 속도와 전체 노즐의 토출량입니다. 예를 들어 열 간격이 4m이고 전체 노즐에서 분당 67리터가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속 2km로 움직이면 10아르당 약 500리터지만 시속 2.5km로 빨라지면 약 400리터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오모리도 가지와 잎이 무성해질수록 주행 속도를 늦추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의 SS 방제 지침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살포량을 조절한다고 노즐 몇 개를 임의로 막지 말고 노즐 팁의 구경으로 토출량을 맞추라고 안내합니다. 특히 아래 방향의 노즐도 막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여름에는 사과가 커지면서 가지가 아래로 처지고 과실 위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쪽 노즐을 막으면 바로 살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SS 방제가 제대로 되는지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감수지를 직접 달아보는 것입니다. 나무 겉에 한 장만 달지 말고 수관 바깥과 안쪽, 아래쪽까지와 SS 반대편까지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겉에 감수지는 흠뻑 젖었는데 안쪽은 거의 묻지 않았다면 약재가 약한 것이 아니라 살포 방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약을 더 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노즐, 주행 위치와 수관 상태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약액이 과실에 도달하지 않는 원인이 노즐과 속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도장지가 지나치게 많으면 약액의 통로를 막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관 내부의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고온기에는 도장지를 한꺼번에 과도하게 제거하면 일소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걷어내서는 안 됩니다. 아오모리는 SS 살포도 가능하면 초속 1에서 2m 이하의 약한 바람에서 풍향을 확인하며 실시하도록 지도합니다. 원칙적으로 탄저병은 비가 오기 전에 과실 표면을 보호하는 예방 방제가 중요합니다. 아오모리도 올해 8월 방제에서 살포 얼룩을 없애고 강우 전에 방제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큰 비가 이미 지나갔다면 농촌진흥청은 가능한 한 비가 그친 뒤 하루 안에 늦어도 2-3일 안에는 신속히 방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처럼 이미 며칠이 지났다면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병과 제거와 정밀 예찰을 강화하고 수확 전 사용할 수 있는 등록약재가 있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홍로 과원에서는 먼저 병든 과실과 병든 낙과를 제거하고 주변 과실까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수확 예정일을 확인하고
사과 탄저병에 등록돼 있으면서 안전사용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인지 확인합니다. SS를 가동하기 전에는 노즐이 막혀 있지 않은지, 전체 토출량과 주행속도가 맞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살포가 끝났다면 약을 쳤다로 끝내지 말고 실제 과실까지 약액이 도달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민 여러분, 탄저병 방제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는 약을 쳤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든 과실이 그대로 남아있고 수관 안쪽 사과에 약액이 닿지 않았다면 좋은 약을 사용해도 방제에는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홍로 수확을 앞둔 지금은 병과 제거와 SS의 균일한 부착, 그리고 수확 전 안전 사용 기준을 하나의 작업으로 관리하십시오. 보라루키는 앞으로도 단순히 약 이름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 여러분이 실제 과수원에서 방제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 가입은 더 깊이 있는 재배, 방제, 비배 관리 자료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